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삼성전자 고배당이 관련돼서 그 관련된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명 뭐 사설 같은데 한번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서 제가 좀 많은 게 또 느끼는 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게요. 마침 또 휴일도 하고 해가지고 잠시 여러분들 뭐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보내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삼전이 그 16일에 주주에게 주당 한 1932원씩 총 13조 1242억 정도, 1243억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죠. 동학개미 주주가 한 214만 명 정도 되죠. 214만 명, 214만 명인데 1인당 평균 한 35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전이 지난해 1, 3분기에 그 지급한 중간 배당값이 합치면은 2020년도 사업년도에 푼 배당금 총액이 한 20조 한 3,380억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1, 3분기에 지급한 중간 배당 합치면 20조 3,380억 원. 전년보다 한 10조 719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이라 하네요. 한 100%, 111% 됩니다. 그럼 이런 그 역대급 배당이 실적이 이제 뒷받침됐기 때문이겠죠. 그냥 뭐 배당 괜히 주겠습니까? 뭔가 돈을 벌어야 배당을 주는 거예요. 돈을 안 벌고 배당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기업 망하라는 거죠. 그만큼 그 기업이 수익성이 좋아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주들에게 이제 돈을 다시 또 환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삼전이 그 코로나19 위기에도 전년보다 한 21% 늘어난 26조 908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선방이죠. 요즘 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망하느니, 그러니 뭐 그런 소리가 들렸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불운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21%나 늘어났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수출 천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일궈낸 성과물인데, 배당 과실의 55%가 외국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결국 외국인들의 주머니에 55%가 들어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동학개미도 이제 두둑한 보상을 받았어요. 동학개미도 지분율이 한 5.6% 정도 돼요. 동학개미. 제가 볼 때는 동학개미도 대략 한 1조 정도 가까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그 사업 보고서에는 배당과 관련해서 제품 및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고배당이 그 ESG 경영 트렌드죠. ESG라는 게 요즘 많이 들리는데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입니다. 가버넌스. 그래서 ESG인데 그 관련된 경영 트렌드하고 동학개미 등 그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한 화답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삼전에 그 주주 환원에 박수를 쳐야 하는지 냉정히 짚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필자는요. 왜냐하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내몰린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네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결국 차선이었다. 차선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주 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이 ROE는 기업이 자기 자본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받는 거죠. 이익 창출 능력. ROE.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기업이 자기 자본, 그 주주의 자본을 사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수치다. 결국은 이익 창출 능력이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이익 잉여금을 신사업 등에 투자해 가지고 지금보다 높은 ROE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투자를 확대해서 이 ROE를 늘리겠죠. ROE를 더 늘려야 한다는 거죠. 높일 것인데 그 주주 가치를 높이는 일종의 전공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높은 ROE를 기대할 수는 없고 마땅한 투자처도 찾지 못해 가지고 잉여금을 쌓아두기만 하면은 자기 자본이 비대해져 가지고 ROE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삼성의 곳간에는 지금 현금이 지금 뭐 한 110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뭐 R&D나 이런 개발에 투자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M&A도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으니까 결국 ROE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차선책으로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매입 아니면 소각 등의 주주 환원책을 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잉여금을 배당하는 거 좋은데, 저는 이왕이면은 자사주를 매입해 가지고 소각하는 게 안 낫겠느냐. 소각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왜냐면은 소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주주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전이 그 순이익의 78%를 배당 성향이죠. 한 78%. 주주에게 돌려준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은 한국 10대 기업의 배당 성향은 2015년도에 한 17.1% 정도 됐어요. 배당 성향이 17.1%였는데 2019년대는 41.3%로 좀 급격하게 늘어나죠. 높아지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비례해서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답니다. 투자를 이제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죠. 미국 같은 데 봅시다. 아마존은 코로나19의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코로나 때문에 집코겠죠. 그 집콕에 따른 택배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서 지난해 그 단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한 84% 늘어난 213억 달러, 한 24조 원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24조 원. 야, 단기 순이익이 이 정도 됐습니다. 삼성전자만큼 벌었는데 배당은 한 푼도 안 했어요. 아마존은 배당은 안 했다. 그 제프 베이조스 그 아마존 CEO는 창립 후에 배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아저씨는 배당을 안 해. 보면은 웃기죠. 참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분입니다. 그 주주 환원이라고는 2012년도에 9억 달러치 자사주를 매입한 게 전부예요. 9억 달러 정도 한 자사주 매입한 게 끝입니다. 그렇다고 아마존 주주들이 뿔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것도 웃기죠. 그래서 아마존은 배당할 돈으로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인공지능, AI, 우주산업 등 그 신사업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주주들은 배당 한 푼 못 받았는데 주가 상승으로 이제 그 이상의 이제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저도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뭐 배당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주가 성장이 더 해버리면은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자도 이런 진리를 모를 리는 없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막상 투자하려 해도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우리 기업인들의 이야기고 하소연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은 그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씨, 글로벌 투자 책임자. 이분이 한국에서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머리에 띠두르고 반대하는 사람들 만들지 말자고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네요. 한국에서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머리에 띠두르고 반대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런 말을 했고요.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노골적인 반시장, 친노조 정책에 대기업의 투자 의욕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진짜 제가 봐도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너무 심해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하는데, 너무 친노조 정책 때문에 대기업, 특히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투자 의욕은 크게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노조의 완력이나 정치권의 호통, 그 정서법에 기댄 사법부의 칼날,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숨막히는 경영 환경이 되는 거죠. 경영을 너무 진짜 숨막혀서 못하겠다는 쪽으로 CEO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는가 봅니다. 노조의 완력, 정치권의 호통, 정서법에 기댄 사법부의 칼춤. 야, 참 힘듭니다.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압박을 받으면 현금 배당을 늘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진짜 주주들 달랠 수 있는 방법은 현금 배당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고배당이 안타깝다.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분의 그 칼럼을 이야기를 뭐 다 공감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 끝에서 뭐 배당 주면 안 되겠죠. 배당을 줘야죠. 배당도 주되
이왕이면은 이 기업이 더 성장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 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배당의 가치보다 더 높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잘 되겠죠. 잘 되고 저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규제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향후에 오후 시간에 뵐게요.